이 100달러, 진짜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FBI도 속았죠. 문제는 이걸 만든 게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라는 겁니다. 환전소에서 받은 100달러, 진짜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뉴욕 맨해튼의 한 환전소, 직원이 100달러 지폐를 받고 감별기에 넣었는데 진짜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묘했거든요. FBI의 감정을 의뢰했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별기도 통과했고 FBI도 처음엔 진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가로등 아래 선이 너무 선명했죠. 이걸 만든 건 천재 범죄자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국가, 북한이었거든요. 미국 역사에는 가짜 돈이 진짜보다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에는 시장에서 받는 돈 2장 중 1장이 위조 지폐였거든요. 남북전쟁 직후 미국 경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통일된 달러가 없었고 수천 개의 민간 은행들이 각자 다른 디자인으로 지폐를 찍어냈거든요. 어느 은행 지폐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은행마다 신뢰도도 달랐으니까 위조범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돈을 만드는 기술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먼저 지폐의 재질부터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이가 아니라 면과 린넨을 섞은 천으로 만들거든요. 만져보면 일반 종이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쇄 방식도 달랐습니다. 미국은 누르면 튀어나오는 돈을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압력으로 금속판을 종이에 찍어내서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초미세 글자들을 곳곳에 숨겼습니다. 자외선에 비추면 빛나는 보안실, 기울이면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까지 더해졌죠. 미국은 기술로 위조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그대로 복제한 쪽이 나타났죠. 누구였을까요? 1980년대 후반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이 조직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부서인데 마약 제조와 보험 사기, 무기 밀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곳이거든요. 1974년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가 되면서 만들어진 이 조직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을 무시하던 핵심 간부들을 돈과 사치품으로 포섭하는 것이었죠. 김정일은 제대로 된 군 경력도 없는 미필이었고 군과 고위 간부들은 그를 애송이라고 깔봤거든요. 초기에는 고급 버섯과 금괴, 아연 정도를 취급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결국 북한 내 외화를 독점 관리하는 거대 조직이 됐습니다. 1990년 전후 필요한 장비와 재료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정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미국과 똑같은 인쇄 기를, 홍콩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섬유가 박힌 똑같은 천종이를, 프랑스에서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를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슈퍼노트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데 위조 지폐인데도 너무 완벽해서 슈퍼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더 완벽한 게 문제였습니다. 100달러 지폐 뒷면을 자세히 보면 가로등 기둥 아래 선이 있는데 진짜 돈에서는 이 선이 살짝 흐릿합니다. 그런데 어떤 버전의 슈퍼노트는 이 선을 너무 선명하게 채워 넣었거든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독립기념관 시계 바늘이 안쪽 원 안에 딱 맞게 그려져 있는데 진짜는 바늘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발견된 슈퍼노트는 여러 버전이었는데 각각 이렇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독특한 결함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모두 북한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영국 범죄 조직이 소규모로 슈퍼노트를 찍어내다 적발됐고 일각에서는 CIA가 비공식 작전용으로 변종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위 외교관들을 동원해서 은행과 도박장에서 직접 슈퍼노트를 유통시켰거든요. 미국은 조직적 유통을 의심했고 실제로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카오의 한 은행이 북한의 위조 지폐 거래 자금을 스탁해줬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을 정도였죠. 그리고 결정적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번호였죠. 초기에 적발된 슈퍼노트들은 1년 번호가 K로 시작해서 슈퍼K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보통 위조 지폐는 같은 판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1년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되는 슈퍼노트는 일련 번호가 전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패를 찍어내는 동판을 대규모로 여러 개 갖추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집단, 즉 국가 차원의 작업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외국 화폐를 위조하는 건 오래전부터 전쟁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영국에 위조 화폐를 대량으로 뿌려서 경제를 붕괴시킬 계획을 심각하게 검토했거든요.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 때 미리 러시아 돈을 찍어놨다가 뿌렸습니다. 위조 화폐가 시장에 공공연히 유통되면 초인플레이션 같은 국가멸망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슈퍼노트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북한의 위조 지폐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수십억 원 상당의 슈퍼노트를 압수했거든요. 북한 최고 권력층과 김정일의 자금을 관리하는 조직들이 위패 제작과 유통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평양의 한 공장에서 슈퍼노트가 제조됐고 산하기관들을 통해 각국으로 유통됐다고 하거든요. 이탈리아로 망명한 전직 북한 고위 관리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의 혁명자금 대부분은 달러,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는 39호실의 여러 외화벌이 중 하나였고 그 규모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에도 슈퍼노트를 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전문가인데 북한의 슈퍼노트까지 감별해낼 정도거든요. 감별법이 뭘까요? 놀랍게도 촉감입니다. 진패와 위패는 손끝에 스치는 느낌이 미묘하게 다른데 이걸 익히는데 무려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FBI와 CIA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었고 미국 연방은행이 위패로 감정한 지폐가 사실은 진패임을 입증하기도 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위조 지폐에는 어딘가 한 군데 내가 위조 지폐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의 한 은행에서 신종 슈퍼노트가 적발됐습니다. 미국과 인터폴에도 보고되지 않은 첫 사례였는데 발견된 슈퍼노트 중 가장 최신판이었거든요. 숨은 그림도 거의 정교하게 제조돼서 기존 판별 방식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국은 2013년 100달러 지폐를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바꾸면서 북한에서 흘러나오던 슈퍼노트의 유통은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 국가정보원은 50달러 초정밀 위조 지폐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안과 인쇄 방식, 특수잉크 등의 특성이 진패와 거의 동일한 슈퍼노트 급으로 평가됐거든요. 아시아권에서 이 위패가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사실과 의혹이 갈립니다. 일부는 미국 개입설을 말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위조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구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 감별기로도 어렵거든요. 1868년에 발행된 10달러 지폐를 개인이 모든 도안을 손으로 직접 그려 만든 위조 지폐도 발견됐는데 당시 10달러는 지금으로 치면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기기와 컬러 프린터, 스캐너의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면서 위조 화폐 제작이 더 쉬워졌죠. 그래서 미국은 더 복잡한 보안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정보기관 추산에 따르면 북한 수출액 중 상당 부분이 불법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었거든요. 위조 화폐가 시장에 공공연히 유통되면 국가멸망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죠. 실제로 중세 이집트의 한 왕조는 가짜 금화를 만들어 뿌렸다가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9호실은 정권의 금고였고 망명자 증언으로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2018년 초 거듭된 핵과 미사일 개발, 각종 사업, 그리고 미국의 강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39호실 자금이 거의 고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정원이 새로운 슈퍼노트급 50달러 위조 지폐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면 위조 지폐 제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대는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뒤로는 전자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이 대세를 이뤘거든요. 굳이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조 지폐를 받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위조 지폐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위조 화폐가 발견됐는데 대도시들에서 조악한 수준의 위조 북한 원화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위조 지폐는 중범죄로 다스립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대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거든요. 북한도 체제에 저항하는 반사회주의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조 지폐를 만들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조 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미국에서는 무기징역이 원칙이며 유통시켰을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결국 슈퍼노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미국이 $100 지폐를 재디자인한 이후 겉으로는 북한의 슈퍼노트 유통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2021년 국정원이 새로운 슈퍼노트급 $50 2패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거든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국가가 돈을 위조할 때 그건 범죄일까요? 전쟁일까요? 당신이 받는 $100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은행 직원도 FBI 전문가도 속아 넘어가는 위조 지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보다 더 완벽한 가짜를 만드는 국가와 이를 막으려는 국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